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갑자기 이제 수업이 우리 대면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수업 준비를 대면 수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온라인 수업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불만이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하고 우리 1학기하고 2학기가 시간표 조정 관계로 인해서 많게는 뭐 어떤 반은 3시간 차이가 나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진도 조정을 위해서 제가 심화 과정을 좀 올려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심화 과정을 올려놨으니까 그 심화 과정 나오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심화 과정 내용만 가지고 뭐 시험에 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심화 과정 나오면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나요? 그렇죠.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자, 그래서 이 인지질의 이중층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막을 이제 이동하는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이동하는 물질이 있고 막단백질을 이동하는 물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하는데 인지질 이중층은 크기가 작은 분자라든가 지용성 물질,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 수용성 물질이나 아니면은 크기가 큰 분자 물질 뭐 이렇다 그랬죠. 또는 전하를 띠는 이온.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지질 이중층은 지용성 바이타민,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그 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 이런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또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직접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다? 확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직접 얘는 특별한 에너지 소모 없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와 반대로 농도가 물 분자가 이동을 하는데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뭐만 이동하는 거? 물 분자만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삼투라고 불렀죠. 그래서 세포막의 경계로 농도가 다른 영역에 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농도를 맞추는데 그때 이 물의 이동 방향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 현상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한다 그랬죠. 자, 이거 정리했을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0쪽이죠. 150쪽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식물세포에 대한 거는 공부를 했었죠. 149쪽에 있는 내용. 그런데 이제 동물세포에 관한 거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빼놓고 갔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지금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 낮으니까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 지금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적혈구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적혈구를 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삼투 현상 때문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죠. 왜?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동물 세포인 적혈구를 세포 안보다 용질이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적혈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세포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 막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적혈구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자, 정리됐죠? 15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이번에는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농도가 같다는 얘기죠. 용질의 농도가 같으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들어오는 물의 양이나 나오는 물의 양이 비슷하니까 이 세포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적혈구가. 이때는 이동하는 물의 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이 저농도가 되고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양하고 나오는 양 중에서 나오는 양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얘는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찌글찌글해지겠죠. 그래서 적혈구 모양이 좀 이상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적혈구를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혈구에서 적혈구를 빼내갖고 그 적혈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적혈구보다 농도가 진한 데 집어넣느냐? 비슷한 데 집어넣느냐? 아니면은 적혈구보다 농도가 작은 데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원리는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삼투라 그랬죠. 삼투.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교과서 151페이지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실험이 있죠. 그 실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날달걀, 패트리 접시, 식초, 숟가락, 소금, 랩, 증류수, 보안경, 전자졸, 실험용 고무장갑, 비커, 실험복 이렇게 있는데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자, 먼저 우리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험 영상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을 통해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 활동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실험 영상 다 봤으니까 이제 실험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요 실험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심이 있는데 요 실험하고 비슷한 내용들은 나중 되면은 우리 이제 그 산염기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식초가 산성이죠.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 손에 닿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껍데기가 제거된 달걀을 옮길 때는 달걀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과정은 이런죠. 식초 안에 날달걀 2개를 넣고 랩으로 이제 싸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싼 뒤 하루 동안 좀 보관해 두자 했는데 우리 산염기 시간에 배울 건데 이 달걀 껍데기 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이것이 산성 물질을 만나면 산성 물질이 식초를 만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녹는다고 해야 되는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두 번째 단계 보면은 달걀 껍데기에 있는 그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 껍데기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없어진 게 지금 보이죠. 그런 다음 질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증류수 예. 하나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10% 소금물 이렇게 집어넣죠. 그런데 이제 증류수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달걀을 그 중이라 그러면 달걀의 농도를 중이라고 보면은 증류수는 소금물은 고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하고 비교했을 때 증류수는 저농도고 10% 소금물은 고농도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달걀 껍데기만 제거했지 달걀 껍데기에 있는 그 세포막은 제거를 안 했죠. 그죠? 그랬으니까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물이 이동을 할 텐데, 왜냐하면 농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20분 후에 달걀을 꺼내서 질량을 측정해 봤더니,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네. 증류수에 넣은 놈은 질량이 증가했죠. 증류수에 넣은 놈은 질량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10% 소금물은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자, 이 내용 여러분들 교과서 151집 표에 적어 놓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증류수에 넣은 거는 왜 늘어났고 10% 소금물에 넣은 거는 왜 줄어들었을까? 자,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우리 151쪽에 있죠. 자, 첫 번째 결과 및 정리. 자, 1에서 각 달걀의 질량 변화를 어떠한가? 그렇게 변한 까닭을 세포막에 통한 물질의 이동으로 설명해보자 했는데, 자, 우리 증류수는 어떤 거예요? 저농도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저에서 고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증류수에 집어넣은 거는 물이 어디로 가니까 물이 이렇게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달걀 안쪽으로. 하지만 소금물에 집어넣은 건 어떤가요? 소금물에 집어넣은 건? 소금물이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세포에서 소금물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야죠. 그러면은 세포,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줄어들어야 되나요? 질량이 줄어들어야죠. 왜냐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쓰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151쪽에 정리해서 씁니다. 자, 증류수에 넣은 달걀은 질량이 증가하고 소금물에 넣은 달걀은 질량이 감소한다고 나왔네요. 질량이 증가하고 소금물에 넣은 달걀은 질량이 감소하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 때문에 그런 거죠. 됐나요? 자, 요 내용 우리 정리해서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까 그림까지 이제 표현해서 설명하면 더 좋고, 여러분들은 증류수에 넣은 달걀은 증가하고 소금물에 넣은 달걀은 감소하는 거 표시하고, 그 다음 농도 차이에 의한 뭐 때문에 그렇다? 삼투. 이때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활동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자 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는, 세포막을 통해 뭐가 이동할 수 있다요?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죠. 물질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외부랑 어떻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살아있는 세포의 환경 경계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세포의 형태도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차이를 유지합니다. 일단은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거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노폐물을 내보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 선택적으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네, 맞아요. 삼투. 또 하나는 그렇죠. 확산이 있었죠. 확산. 자, 여러분들 그 151쪽에 있는 실험, 이거 저희가 해볼 수는 없어요. 이 실험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결과하고 그 다음에 탐구활동 지금 제가 줄쳐준 것 정도는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9페이지에 그 핵심 개념 적용하기 문제가 있죠.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었죠? 저는 네, 같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은 식물세포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설명한 새 학생의 의견이다. 세포막에 대한 얘기네요. 자, 0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맞나요? 예, 맞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은 부피가 큰 놈들은 분자 크기가 큰 놈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막단백질. 작은 것들은 그렇죠. 인지질의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랬죠. 맞는 내용입니다. 선제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산소는 어떻게 이동한다 그랬죠? 원리가? 그렇죠. 우리 무슨 원리로 이동한다 그랬나요? 확산 통해서 이동하죠. 글씨 못 써서 죄송합니다.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얘기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잖아요. 왜? 저쪽이 더 많이 비었으니까. 저쪽이 가기 편하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에너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는 틀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동하는 건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준수. 식물 세포를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자, 그러면 세포 안이 고농도. 용질의 이 바깥쪽이 저농도네요. 그러면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죠. 삼투 현상이. 자,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죠. 그죠? 그래서 영희, 준수 다 맞는 내용입니다. 준수 말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양하고 세포 밖으로 나가는 양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희, 준수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정리 잘 됐겠죠? 아이고. 자, 우리 169쪽에 4번 문제가 있네요. 169쪽 4번.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 풀었죠? 자,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문제가 좀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그린 가에서 다는 같은 종류의 양파 세포를 각각 용액 A, C 중 한 용액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용액의 용질 농도는 A, B, C니까 A가 농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런 순이겠네요. 자, 그런데 보니까 다번부터 보세요. 다번은 세포가 팽창을 했죠. 그죠? 나번은 세포가 쭈그러들었죠. 가번은 세포 형태가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번은
물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고, 나버는 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나버는 세포가 쭈그러들었다는 얘기는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고, 다버는 세포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온 삼투 현상에서 물이 들어오려면 이쪽은 저농도여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이 고농도여야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단은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예, 단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단은 C에다 집어넣는 거죠. 나는 어디다 집어넣나요? A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 간은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B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세포가 크기가 어떻게 변했나 보고, 그러려면 물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따져보고, 그러려면 바깥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는데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 가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번 틀렸죠, 이거? 얼핏 보면은 물의 이동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항상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오는 물이 있어요. 다만 들어오는 물이랑 나오는 물의 양이 같을 경우에는 세포 형태가 유지되는 거죠. 나나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다도 들어오는 물의 양, 나오는 물의 양은 다 존재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고, 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잘 여러분 속지 않도록 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자, 니은. 나에서 세포벽과 세포막의 분리가 일어났다. 잘 보니까 여기 세포벽이 보이고 세포벽하고 세포가 떨어졌네요. 그럼 분리가 일어난 게 맞죠? 예, 나의 그림상 보면 맞습니다. 디귿. 다는 용액 C에 넣은 양파세포를 관찰한 모습이라 했는데, 다는 우리 용액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C에다 집어넣었죠. 왜? 이게 세포 커진 걸로 봐서는 저농도예요. 저농도. 그러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니은 디귿. 자,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 생명 시스템 첫 번째 단원 한번 다 정리해 봤습니다. 아유, 굉장히 좀 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단원 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세포의 특성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이걸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생체 총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